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10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책임을 져라. 무슨 일이든 책임을 지라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담배를 폈어. 담배를 펴가지고 이제 폐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폐암이 걸려가지고 본인의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폐암에 걸렸다고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건다는 거죠. 저 담배 회사 때문에 내가 폐암이 걸렸어 라고. 본인이 담배 펴서 폐암 걸린 거를 왜 담배 회사 탓을 해요. 그 회사는 담배를 만들어내니까 만든 거고, 피는 건 본인 의지에 따라서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회사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거는 본인한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나아질 의지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두 번째, 꿈을 지니고 그것을 발전시켜라. 자, 여기 지금 보면 막 공사 중이죠. 자, 여기 뒤에 보면은 막 무언가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꿈을 지니고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꿈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이제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 아, 나는 멋진 조각품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위 스스로 이거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바위는 그런 꿈만 가질 수 있고 본인은 행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발전시키려면 누군가 조각가가 와서 이거를 멋지게 조각을 해줘야 훌륭한 조각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바위가 되지 말고 조각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세세한 목록을 적으라고 해요. 이분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목록을 적는 그런 노트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하루하루 해야 할 일, 주별로 해야 될 일, 월별로 해야 될 일, 이거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하루하루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행동하고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성공하는데 금방 도달하지 못하고 너무 느리 가거나 가다가 멈춘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끝까지 될 수 있어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요, 가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똑같은 병세를 가진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쪽은 진짜약, 이쪽은 가짜약을 먹인 거예요. 자, 진짜약을 먹인 곳도 병에 호전이 있었겠지만 가짜약을 먹인 그룹도 호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35%에 가짜약인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이거를. 아, 가짜약이지만 믿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것도 10%도 아니고 35%나. 그만큼 믿음의 힘이 이 마음이 작용을 해서 본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내 가치보다 5000배 높일 수 있어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네 번째, 행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행동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행동하는 건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자, 끈기 있는 사람은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길 수 있고요, 천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재도. 그러니까 오직 행동하고자 하고 그 방법을 찾고, 이런 사람은 변명도 하지 않고요, 책임을 진다는 거죠. 계속 행동해 나간다는 거예요. 끈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것은 자세가 결정한다. 자, 좋은 자세와 나쁜 자세가 있어요. 보세요. 장미꽃을 이렇게 한 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쁜 장미꽃.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 장미의 어떤 부분을 볼까요?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장미의 장미꽃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쁜 자세를 지닌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이 장미꽃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요 가시를 본다는 거예요. 가시. 뾰족한 가시.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틀리죠.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좋은 점만 막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시만 보는 사람, 난 할 수 없어. 요 안 좋은 점들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뭘 해요? 그 시간에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생산적인 습관. 생산적인 습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자, 매일 7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5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5시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면 블로그도 작성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저의 하루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모이고 모이니까요. 제가 앞서 봤던 그런 분들의 행동을 저도 따라서 가고 있더라고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상하 대표님도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는 도대체 책은 언제 읽지? 하고 이분 스케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그날 할 일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대요. 책을 읽는다든지 블로그를 작성한다든지 그날 할 일을 아침에 그때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을 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인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요, 보통 다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세요. 김승호 회장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라. 이거는 허겁지겁 시작하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것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감정을 절제하라.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슬럼프도 막 빠지게 되고 이제 화나는 일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나를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정면으로 부딪혀서 맞서 나가는 거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리고 8번째, 성공을 준비하라. 나는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만 맨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공을 하려면요, 준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아까 그 운전기사 어때요?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먼저 이 안내 책자 준비했죠. 신문도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또 이 차를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하다못해 이렇게 아로마 향도 뿌려놨고, 또 본인도 면도를 싹 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맸단 말이에요. 이 운전기사가 넥타이 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답답하고. 근데 그걸 참고 견디는 거죠. 인내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또 손님이 좋아하게끔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놨잖아요. 스낵이나 과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 행동을 하더라도 더 알차게 여우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째, 인생의 균형을 추구하라. 우리가 이렇게 바퀴를 보면 바퀴살이 있잖아요. 자, 이 중에 바퀴살이 균형을 이루고 다 이렇게 촘촘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 바퀴살 중에 몇 개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바퀴가 가다가 계속 굴러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한쪽이 찌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찌그러지게 되면은 균형을 잃게 돼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5가지 요소를 균형을 잡으라고 해요. 그게 믿음, 가족, 건강, 친구, 재정이에요. 192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9명의 금융가들을 시카고의 어느 화려한 호텔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들은 부자 중에 부자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사장,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의 사장, 세계 최대 전기회사 사장,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 그리고 세계 최대 전매사업 총수가 모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막강한 힘과 부를 지녔는데 25년 뒤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9남자 중에 3명은 자살을 했고요. 9남자 중에 3명은 파산 상태에서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9남자 중에 2명은 교도소에 복역했고요. 9남자 중에 1명은 법적으로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세계적으로 부자 중에 부자로 잘 나가던 남자들은.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된 사람은 이 5가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거죠. 자살을 하거나 정신 이상 판정받은 사람이 4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건강을 잃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육체적인 건강 다 해서. 그리고 이 중에 3명은 파산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죠. 그리고 2명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복역한 거는 어때요?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관계에서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누군가의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쳤겠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모두 다 균형을 이뤄야 성공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째 변화 당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라.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저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기 학교 하나 보이고요. 저쪽엔 아파트가 없었어요. 다 짓고 있었고, 근데 지금 벌써 다 지어가지고 다 입주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서관도 보세요. 여기는 이제 새로 생긴 동네라 도서관이 깨끗하고 예뻐요. 근데 저쪽 천마만 가더라도 도서관이 옛날 건물 같아요. 분위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만큼 1, 2년 사이에도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1인 방송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무조건 TV에서만 방송을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TV를 통해서 저렇게 아나운서나 탤런트만 방송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한 30년 만에 저도 이렇게 방송을 직접 찍고 유튜브로 나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본인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10가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나의 가치가 이만큼이라면은 왜 가치가 더 안 올라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방송을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꿈을 안 가지니까 멈췄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계속 꿈을 갖고 막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계속 도전했어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직업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가이드도 해봤어요. 필리핀 가이드도 하려고 필리핀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석학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잖아요. 유명한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의 강의를 진짜 무료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김승호 회장님의 강의도 제가 듣고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막 의욕적으로. 내가 영어를 못해. 그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올리버쌤 방송을 들으면서 또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본인이 변화해야 돼요. 나의 가치는 내가 높여야지 누가 높여주질 않아요. 남편이 저 높여줘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저의 가치를 높여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의 가치를 높여주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본인의 가치는 본인이 높여가야 돼요. 자, 우리 모두 가치를 높여나갑시다. 네, 그럼 저는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 진짜 중요해요. 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